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됩니다. 설 연휴가 5일로 비교적 길다 보니 교통량이 분산돼 극심한 정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372만 대 차량이 경남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2.7%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설 당일인 8일은 성묘객과 귀가 차량이 몰리면서 연휴 최대 교통량인 8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정체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귀가 정체는 설 당일인 오는 8일 낮 12시부터 밤 10시 사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에서 진주로 가는 귀성 시간은 2시간 30여 분, 진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귀가 시간은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남해 일지선, 서마산에서 동마산 구간 정체 시 갓길을 개방하여 승용차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귀성길과 귀갓길 모두 창원 분기점과 산인 분기점, 진주 분기점 주변으로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해 고속도로 본선 정체가 심하면 서마산 나들목을 거치는 남해 일지선을 이용하면 10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귀성 귀갓길을 위해 혼잡 지역 교통 정리를 비롯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끼어들기 등 심한 정체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교통 위반 행위는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혼잡에 대비해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버스 정류소와 부산 방향 산인 요금소에 임시 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시가 최근 낙동강 어민들에게 작업장으로 사용해왔던 바지선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의 묵인 아래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철거 명령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가까이 낙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66살 박남용 씨. 최근 김해시에서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설치한 바지선이 불법이라며 한 달 안에 철거하라는 겁니다. 단통 난적이 함도 없어. 이거 만만해가요. 배삼들 불쌍한 걸 저가 살피지는 못하는요. 맹시 공무원이 이 뭡니까? 너무한 기라. 바지선은 그물을 수리하는 등 작업장 용도여서 바지선 철거는 생계의 너업을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박 씨처럼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민은 약 20여 명. 어민들은 바지선을 합법적으로 쓰려고 문의했지만 관계기관인 김해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단속권만 있지 사용 허가는 할 수 없다는 입장. 작업장을 설치하려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 점용 허가는 그 점용 허가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이기 때문에. 반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바지선 허가권자는 김해시라고 주장합니다. 바지선이면은 결의장을 하고 봐야 되는데 유선장, 도선장, 결의장, 부의식인 경우 경우선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대책 없는 철거 명령에다 관할기관에 떠넘기기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7명입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김기범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김호연 전 코레일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새누리당 김창호,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 새누리당 박권범 전 통영부시장, 새누리당 윤수현 농협중앙회 이사, 무소속 변현성 전 경남도 의원, 무소속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는 식품비 1,244억 원이 필요하다며
경남교육청이 122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경상남도가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인국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의 조사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경상남도 지원 최대치는 315억 원이며 박 교육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6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24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 강 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남해군 자신의 자취방에 돌아와 잠을 자던 60대 이웃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64살 최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열대장목인 한라봉이 거제에 상륙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겨울철 기온이 높아 한라봉은 물론 천혜향, 황금향까지 생산되면서 설 대목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초록빛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 나무마다 황금빛 한라봉이 주렁주렁 연그렀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한라봉을 하나하나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조량이 많아서 상당히 품질 좋은 과일이 생산됩니다. 특히 밤과 산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상당히 감미가 아주 좋은. 지난 1997년 거제에서 첫 재배가 시작된 한라봉은 20년이 흘렀습니다. 거제산 한라봉이 제주산 못지않은 당도와 식감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촌지간인 천혜향과 황금향도 재배에 성공해 지역 특산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처럼 생긴 한라봉과 천혜향 그리고 황금향까지 거제 지역 황금과일 삼총사가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한라봉 생산량은 250톤, 천혜향과 황금향은 각각 20톤과 15톤으로 겨울 한철 동안 40여 농가에서 3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1.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산도도 당도는 13에서 15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출하를 본격 시작한 한라봉과 천혜향, 황금향은 오는 3월까지 수확이 계속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설 연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더욱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맴돌겠고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 대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창녕과 함안 영하 6도, 밀양은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단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묘나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2안민터널 공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 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달 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공사비 1,960억 원을 들여 진해 석동-IC에서 성산구 천선동까지 3.8km의 새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안민터널의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 일부 도로가 새로 개통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1084호선 7.5km 확장 구간이 지난달 조기 개통됐고 창원 시내와 함안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는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개통한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 22.45km도 귀성 귀양길에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